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독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노래 크면 소리 크면 말해주시고.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독서 모임 모임장 희원입니다. 제가 전부터 꼭 이제 책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아주 우아하게 우아하게 감상을 나누는 시간 가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분 좀 줄여드릴게요. 그쵸, 저도 조금 큰 것 같았어요. 감상을 가져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시간에서 뭐야 지금 하고 있어? 아, 구성들 안녕. 안 들어와? 인사만 해줄까? 인사해줘. 저희가 지금 막 연습이 끝나가지고 맞아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나도 출연하고 싶지만 쌩얼 저는 화장을 지워버렸어. 화장을 지웠기 때문에 목소리만 출연하게. 저희 또 2주년 팬미팅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하하. 재밌는 걸 할 거거든요. 하하하. 맞아요. 그리고 2주년 팬미팅도 팬미팅인데. 안녕하세요. 근데 또 2주년 팬미팅도 팬미팅인데 또 이게 또 왜요? 또 이게 또. 내가 이게 민낯이지. 숙소 안녕. 우리 이제 숙소 간다. 갈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하고 안녕. 와. 야올 때 말해라. 스포 많이 하고. 스포 마냐. 오케이. 지령 받았습니다. 스포 마냐라고. 팬미팅 스포 전부 다 하고 와. 팬미팅 스포 다 오고. 오케이. 저 몰라요. 오케이, 그럼 오늘 책 후기 나누고 저 1주년 1주년 저 지금 그 연습을 지금 5시간 했나? 안 쉬고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 감상 말하고 2주년 한국 팬미팅 후기 말하고 일본 팬미팅 스포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일단 지금 책을 안 읽었어요. 회원님들 책 읽으셨어야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이 제가 책 읽으면서 들었던 플레이리스트예요. 이게 그 약간 이런 가사 없는 음악들을 항상 들으면서 저는 책을 읽거든요. 졸려요? 졸리면 틀어놓고 자도 돼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오케이, 못 읽으신 분들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완독했어요. 잘했어요. 자, 일단 책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 이름이 안진진이에요. 이제 여성이고 25살. 지금으로 치면 01년생이죠. 근데 이게 소설 자체가 되게 옛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998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안진진의 삶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독서 모임 중딩 때 가지고 처음이라고요. 오케이, 재밌을 거예요. 뭔가 이 안진진의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셔서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고 엄마가 쌍둥이에요. 이제 엄마랑 이모가 있는 거죠. 둘이 엄청 똑 닮은 쌍둥이래요. 똑 닮은 쌍둥이. 근데 이제 이모는 되게 좋은 집안에 뭐야 와, 지금 머리가 안 들어온다. 되게 좋은 집안에 장가가 아니고 시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진진이의 어머님은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남자랑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되게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나가신 거죠 집을. 그쵸. 그리고 진진이도 되게 가출도 많이 하고 애가 그냥 마냥 편안하게 막 그냥 살진 않아요. 이 친구도 막 집도 나가고 막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느낌 신기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순이라는 이 소설에 제목이 있잖아요. 모순. 모순이 좀 이 진짜 소설 관통하는 그런 단어인데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엄마와 이모.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이모는 굉장히 편안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막 신발 장사를 하시면서 그 막 일본에서 온 그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막 일본어도 공부하고 막 그러시면서 되게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어 왜 말이 안 나나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진지 씨가 근데 이제 호감 있는 남자가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안진지 씨가 이제 이모랑 굉장히 친해요. 힘들 때마다 이모랑 같이 깜짝이야. 누구야? 자주 놀기도 했고 그래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대본 없어요. 대본 없어요. 좀 정리를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연습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 정리가 안 되는데 도화형 왔네? 책 제목 모순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는데 엄마랑 똑 닮았다 했잖아 이모가.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랑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서 직원으로 이제 호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원래 알던 사이였을 거예요. 네, 아마도. 그 남자 이름은 김장우고요. 원래 알던 사이 아니에요. 알던 사이 아니고 거기 직원이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는 사이였어요. 아는 사이 맞았네. 자, 다시 할게요. 원래 아는 사이였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레스토랑에서.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김장우라는 그 남자가 안진진한테 저기 어머님이시죠? 너무 안진진 어머님이라고 써있다. 근데 이모잖아요. 근데 안진진이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 맞다고. 약간 안진진도 엄마를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약간 머리 스타일도 그 안진진 엄마는 완전 빠마머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모는 되게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부유하니까 약간 좋아했던 거죠 이모를 뭔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실 우리 엄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때부터 김장호라는 남자와 썸을 타게 됩니다. 썸을 타게 돼요. 근데 안진진이 태어난 게 만우절인데 그 김장호를 만난 날도 만우절이었어요. 거짓말 같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지냈는데 사실 안진진한테 남자가 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뭐 저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그 다른 남자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뭐죠? 저는 캐릭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한 명은 김장우고 한 명은 진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그냥 뭐 말하면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나오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이름이? 이름 뭐야? 아 그래요, 나영규. 아 역시 우리 회원님들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한 명은 김장우, 한 명은 나영규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 들어갑니다. 이 김장우 씨는 굉장히 뭔가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되게 여행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치만 나영규는 모든 걸 계획을 해놓는 사람이에요. 데이트 코스도 여기 갔다가 몇 분 몇 초까지 딱 계산해서 뭐 3시에 만났으면 뭐 15분간 이동하고 20분에 가게 들어가서 뭐 커피 마시고 4시에 뭐 영화 보고 뭐 10분 동안 팝콘 사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놓는 사람이고, 김장호는 그냥 진진이 안진진 좋은 대로 좋다, 안진진 하고 싶은 거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김장호는 INFP예요. 김장호의 MBTI는 INFP고 나영규는 제가 봤을 때 ESTJ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안진진이 내가 봤을 때 INTP야. INTP 아니면 ISTP 둘 중 하나예요. 맞아요. 나영규가 완전 J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진진이가 나영규를 만나면서 나영규는 되게 있는 집안이에요. 차도 되게 깔끔하고 항상 뭐 유명한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막 좋은 데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영규에 비해서 김장호는 약간 모험 좋아하고 좀 집안이 또 힘들어요. 또 형이 있는데 형을 되게 아끼고 뭐 형 뭐 사업 그런 것 때문에 막 뭐 집도 팔아다가 형한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호를 만날 때는 조금 뭔가 좀 항상 부족한 느낌. 하지만 나영규를 만나면 좋은데 너무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인 거죠. 진진이가 생각했을 때 나영규는 좀 숨이 막히고 뭔가 다음이 기다려지지 않고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영규를 만나면 뭐를 할지 쫙 브리핑을 먼저 처음에 시작해요. 진진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오늘은 뭐 카페를 갔다가 몇 시 몇 분에 여기 갔다가 몇 시 몇 분에 주차를 하고 몇 시 몇 분 영화를 보고 몇 시 몇 분에 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다 말을 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진이 싫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영화 보기 싫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해서 약간 답답해했어요. 그에 비해서 김장우를 만나면 약간 이게 약간 사랑이구나를 느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해놨었는데 어디였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영규랑 있을 땐 되게 숨막혀하고 김장우랑 있을 때는 좀 살아있다는 걸 좀 느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완전 읽으면서 무조건 장우랑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무조건 장우랑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나영규랑 또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이제 진진이가 컴퓨터 뭐 이거 취직을 해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학원을 갔는데 새벽반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영규를 만난 거예요. 나영규는 진진이보다 고급 코스 새벽반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진진이가 이제 출근 시간까지 강의실에서 그날 배운 거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규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맛있는 샌드위치 집 있는데 가지 않겠냐, 그렇게 먼저 말을 건 거죠. 그래서 진진이도 배가 고팠으니까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나영규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나영규는 자기의 결혼 플랜을 싹 짜놨어요. 모든 걸 짜놓고 거기에 안진진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진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장우도 있고 하니까 영규한테 아 좀만 기다려달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규가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물어봤죠. 그래서 석 달, 세 달을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왜냐면 나영규는 29살에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미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영규가 한 달로 하자 했는데, 아니다, 안진진이 세 달 달라 해서 세 달을 벌어놓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장우랑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기 또 마음이 아픈 게, 또 지금 제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진진이의 또 가정사가 또 있어요. 진진이 아버님이 그렇게 집을 나가시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남동생이 사고를 또 좀 많이 치고 하다가 약간 어떤 여자를 위해서 뭐 조직의 보스가 되고 싶다고 막, 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조직의 보스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약간 맨날 막 대부 이런 영화 보면서 따라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뭐 다른 남자를 잠깐 만나는데, 그 남자를 이제 자기 조직원들이랑 같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때린 거예요. 때려버렸어. 맞아, 진모예요 이름은. 남동생 이름 진모고, 안진모. 때려버렸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조직원 중 한 명이 이거를 잘못 때려가지고 그 여자가 만난 남자가 이제 그 살인미수급으로 다친 거죠. 그래서 진모가 감옥에 가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막 여기저기 막 피해자 이제 찾아가서, 유가족이 아니지, 안 죽었으니까 가족들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형량 좀 줄여달라고 하고 엄청 고민을 막 많이 하고 엄청 고생하세요. 그런 안진이의 가정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우도 가정사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 진진이가 장우를 조금 확신을 못 가졌던 이유가, 장우는 진진이한테 자기 가정사를 모두 말했어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것인가? 자, 여기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 어쩌면 내 것이 당신 것보다 더 큰 아픔일지도 모르겠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사람이 불행한 게, 저는 위로를 받으려면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기를 읽고 불행을 불행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188페이지입니다. 여기 188페이지.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고, 그래서 어쨌든 장우한테 진진이의 얘기를 못했잖아요, 진진이가. 그래서 좀 헷갈려했어요. 왜 나는 장우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못 드러낼까? 왜냐면 옛날에 그때 오랜만에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도 엄마가 아닌데 이모인데 거짓말도 치고, 왜 자꾸 내 밑바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할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장우랑. 그래서 진진이가 먼저 여행 가자. 그래서 회사에 4일간 휴가 신청을 하고 3일간 김장우한테 말해요. 이때 나 휴가 썼는데 여행 갈래? 근데 장우는 항상 괜찮다고 해요. 완전 오케이맨이에요. 다 괜찮아. 나는 진진이면 괜찮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2박 3일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장우가 차가
있는데 되게 더러웠어요. 근데 처음에 차를 탔을 때 이제 진진이가 탈 줄 몰라서 안 치워놨다가 이제 여행 간다고 하니까 싹 차도 치우고 장우가 아주 장하게 아주 장해요. 차도 싹 치워놓고 이제 진진을 딱 데리러 가죠. 가서 이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여행을 다닌 거예요. 뭐 서울에서 고창까지 갔는데 뭐 여행 가면서도 그냥 길을 달리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냥 이 지프차인데 차가 이제 뭐 풍경 보면서 달리는 것도 너무 좋고 바다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하고 뭐 둘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진진이가 술이 엄청 세요. 엄청 세서 그 정신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장우랑 여행 왔는데 술이 엄청 마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래서 애가 완전 인사불성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그 방으로 돌아가서 눈을 떴는데 이제 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회원님들 여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들었다가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술 마시고 진진이한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니 엄마한테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죠. 그 엄마한테 항상 감옥 갔다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가둬놓는 것 같다고. 막 뭐라 했냐면 감옥 갔다고.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어. 당신은 몰라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대사를 진진이가 장우한테 똑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술이 깨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내 자신이 아버지랑 너무 겹쳐 보여서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말 진심이었구나를 느끼게 돼요.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것 또한 모순이죠. 뭔가 술을 마시고 그런 모진 말을 하다가 술을 깨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이것도 되게 모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행에서 제가 장우한테 더 마음이 갔던 건 장우가 원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 작가로 막 많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꽃을 엄청 좋아해요. 도순이죠.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꽃 사진도 찍고 꽃 하나하나 이름도 다 기억해서 이 꽃이 이렇게 험난하게 피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꽃에 대해서 꽃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이번에 여행을 오는데 카메라를 안 챙겼어요. 왜냐 여기서 제가 보고 와 장우 진짜다 생각한 게 로순이 아니에요. 로순 아닙니다. 아니고요. 장우랑 이제 진진이가 여행을 하다가 또 꽃을 잘 발견해요. 구절초라는 꽃을 발견하는데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 꽃이래요 원래. 근데 진짜 이름은 구절초고 그거를 이제 장우가 말해요. 들국화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진진이가 근데 왜 이번에는 카메라를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우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설레서 말 못했어. 장우 뭐라 했냐면, 안진진이 있잖아. 옆에서 말도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쉴 새 없이 숨소리를 내는 안진진이 있어서 순간순간 충만할 텐데 뭐 때문에 카메라를 가져오겠니? 나는 이번 여행에서 사랑하는 꽃 이름을 부르는 대신 안진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이거는 거의 고백 아니에요? 전 이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로맨틱한 말이 있다고? 전 이거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속으로. 어떻게 이런 말 해요? 사랑하는 꽃 이름을 부르는 대신 안진진의 이름만 열심히 부르기로 했어. 이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진이가 느꼈어요. 아, 이게 사랑인가? 영규랑 만나면 현실이 있고 장우랑 같이 있으면 몽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가 뭔가 저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약간 그런 말 있잖아. 사랑하면 좀 어려진다. 나를 어른스럽게 만드는 사람 만나지 말고 나를 애기처럼 만나는 사람 만나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우 진짜 좋다. 이게 약간 조금 없어도, 없는 집안이고 조금 힘든 상황이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 진진이도 그렇게 느꼈대요. 그리고 그치만 또 여기서 문제는 진진이가 또 흔들리는 거죠. 왜냐? 장우가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뭔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진이가. 왜냐면 자기가 언제, 장우는 왜 내가 사랑이라고 결론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고 느꼈던 순간부터 뭔가 허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그냥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사랑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이란 버스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행가의 가사에 시도 때도 없이 매료당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이런 유행가를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느꼈나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이제 나옵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저 역시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항상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뭐랄까, 진진이 장우처럼 이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이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이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랑할수록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이뻐 보이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으니까. 물론 외적인 거지만 그거는 내적으로도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일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할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구절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행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계속 막 혼란스러운 거죠. 진진이는 이제. 왜냐 영규한테는 잠깐 퍼즐 걸어놓고 장우랑 지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영규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되며 장우는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사랑이라고 또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나영규와의 그 여행 갔다 와서 영규와의 사랑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영규의 전화를 계속 기다렸어요. 진진이가. 그래서 이거 내가 영규 전화 기다리는 거 보면 사랑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뭘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영규가 빨리 대답을 해달라.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들을 준비가 됐다. 근데 이제 진진이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말했던 3개월 기다려달라. 나는 좀 느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규랑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 이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거 진짜 완전 횡설수설 완전 아주 재미도 없고 이거 그쵸 여러분? 근데 원래 그래요 인생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모가 그래서 이모 얘기해야 돼요. 이모가 아주 있는 집에 시집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사랑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로워서 외로울 때마다 진진이를 만나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모가 이거 뭐냐면 이모가 갑자기 진진이를 불러낸 거예요. 아이고 안 돼요. 오케이. 진진이를 불러낸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저녁을 먹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모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모를 만나서 이제 팔짱도 끼고 만났는데 이모가 첫눈을 진진이랑 꼭 같이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모가 이제 안진진 같은 조카가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둘이 되게 잘 만났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 진모가 그러니까 진진이의 동생이 감옥 갔다 했잖아요. 되게 슬픈 노래가 되게 슬픈 노래인데 이건? 잠깐만요. 너무 슬픈 노래. 근데 슬픈 그거긴 해요. 왜냐면 왜냐하면 이모의 인생은 되게 재미없어요. 아이고 모기가 너무 슬퍼요 지금. 오케이 이 정도. 자 다시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회원님들. 잠깐만 중간 점검할게요. 잘 듣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모 얘기 갑니다. 이제 이모 스토리. 이모의 스토리가 이제 또 진짜 중요해요. 이모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삶을 살았어요. 뭔가 정해진 식단 뷰대로
정해진 식단표대로 먹으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항상 정해진 것만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모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들이 많았잖아. 뭐 결혼 전에는 재밌게 살았지만 그 신랑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진이를 많이 찾았던 건데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치만 쌍둥이인 엄마는, 진진이 엄마는 굉장히 다사다난했지만 아주 그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물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좋은 일로 지루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나쁜 일도 많았고, 뭐 남편도 집을 나갔고, 아들 놈은 감옥 가고, 진진이는 고등학교 때 막 가출하고 막 엄마는 지금 양말 가게 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지금 진모 그 감옥 간 것 때문에 말이야 등골 휘게 이래가지고 막 그 합의금 물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치만 이모는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모부는 항상 정말 FM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모의 남편은 되게 좋은 말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모부랑 이제 여행을 가도,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둘이 여행을 가도 어떤 파스타를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여행 가면 사진 찍어주고 내 사진 찍고 같이 셀카 찍고 끝. 모든 루틴이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여행 가서 이모 와이프 사진 찍어주고 내 사진 찍고 같이 사진 찍고 숙소 가서 자고, 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모가 진진이를 불러냈잖아요. 첫눈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파스타 집에 가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정말 맛이 없었는데 그 파스타 집에 갔던 이유가 그때 이모부랑 같이 갔던 여행에서 먹었던 파스타가 생각이 나서 갔었는데, 진진이가 먹었을 때 너무 맛이 없었는데 이모가 먹으면서 그때 먹었던 파스타보다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막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파스타인데 그냥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이랑 너무 행복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모가 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파스타를 먹고 나왔는데 마침 첫눈이 오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도 이모가 또 첫눈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모가 엄청 좋아하고 그 눈 쌓인 거 밟는 것도 좋아해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밟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밟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제 헤어져서 택시를 이모 잡아서 보내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모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이제 모처럼 신나게 잘 놀았다 진진아, 주책 없는 늙은 이모하고 놀아줘서 고맙다 안녕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너무 이모가 너무 안쓰럽고 조금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안 돼 이모한테? 왜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어쨌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전화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약간 서운한 티를 내면서 이제 잘 들어갔냐, 잘 들어갔는지 좀 묻지 그러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진진이는 영규랑 장우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모한테 전화가 와서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뭐 이모가 택시에서 중간에 내렸대요. 그때 헤어졌을 때 내려가지고 걸으면서 엄청 걸으면서 뭐 커피도 한잔하고 레코드점에 들어가서 노래도 사고 고구마 굽고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고구마 17개를 한 번에 사버렸대요. 왜냐면 청년의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냥 장사하려고 한 말에 쏙 넘어가가지고 그걸 싹 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모는 약간 순수하고 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너랑 첫눈 보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어제 산 노래를 말해주는데 그 노래가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노래래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모가 뭐 헤어진 다음날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제 진진이가 이모한테 아니 어떤 남자랑 헤어지는 거냐고 막 물었는데 농담이다 이렇게 하고 끊고 그 전화를 끊고 이모를 주려고 레코드점에 가서 진진이가 또 CD를 한 장 사요. 그걸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면서 이 CD를 받고 좋아할 이모를 상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모가 이모한테서 편지가 하나 옵니다. 편지가 오는데 잘 재미없죠 여러분. 근데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재밌어 지금. 그래서 잘 봐주세요. 편지가 와요. 근데 편지를 딱 받자마자 보내는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이모 딱 두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쎄한 거죠. 이제 진진이는 뭔가 평소에 이모라면 너를 보고 싶어하는 이모라던가 네가 좋아하는 이모 정도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모는 그런 거 없이 너무 차가운 두 글자만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때 받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이름에도 안진진 석자를 썼는데 이걸 그냥 한 번 쓴 게 아니고 여러 번 겹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포였어. 소포 열었는데 열쇠 2개랑 편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아 뭐야 장난인가? 이렇게 해서 딱 열쇠를 갖고 아 이모가 이번엔 또 어떤 장난을 치려나 막 그렇게 해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편지 내용이 이제 진진아, 지난 며칠간 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는지 정작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에는 너무 지쳐서 준비했던 그 많은 말들을 떠올릴 힘이 나지 않는다. 이 편지를 너한테 보내야 한다는 결심은 아주 쉽게 했었어.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었어. 너라면 내가 다 하지 못하고 가는 내 삶에 대한 변명을 마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 너라면 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어. 나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것 말이야. 어려서도 평탄했고 자라서도 평탄했으며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더욱 평탄해서 도무지 결핍이라곤 경험하지 못하게 철저히 가로막힌 이 지리멸렬한 삶. 그래서 그만 끝낼까 해. 나는 늘 지루했어. 너희 엄마는 평생이 바빴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도 벌어야 하고 무능한 남편과 싸움도 해야 했고 말 안 듣고 내빼는 자식들 찾아다니면서 두들겨 패기도 해야 했고 언제나 바람이 싱싱 일도록 바쁘게 살아야 했지. 그런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무덤 속에서처럼 평온하게 말고.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상상도 적잖이 해보았지.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튼튼한 성곽이 갇혀 있었고 성곽을 부수자니 마음을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그러는 것 나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묵묵히 사는 길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 정말 안 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진진아, 나 여기서 그만 이 생을 끝내기로 했다. 죽는 일보다 사는 일이 훨씬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 나는 용기가 없어서 너무나 바보 같아서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를 만나면 절대 생존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할 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 그러니 이 죽음도 뜻밖의 만난 하나의 사고라 여기자. 진진아, 사고 뒤처리를 너한테 맡기고 하는 이 이모를 제발 용서해 주길.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시각이면 나는 아마 떠났을 거야. 그때 나한테 와줘. 와서 나를 수습해줘. 이모부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그 이후일 거야. 숫자에 약한 내가 거듭거듭 시간을 계산하고 우체국에 가서도 물어보고 했으니 설마 틀리지 않겠지. 진실로 이 마지막 일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 주리와 주혁이한테도, 여기는 이제 이모의 아들 딸, 주리와 주혁이한테도 네가 나를 변명해 주길 바래. 그 애들은 공부가 끝나고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단다. 내가 없으면 훨씬 홀가분하게 이 땅을 잊을 수 있겠지. 그 애들을 원망하진 않아. 그 애들처럼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지. 진진아,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진진이한테. 근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댓글에서 와, 좀 무책임하다, 이모 왜 그러셨냐. 근데 뭔가 저는 이해도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진 않았어요. 이 이모가 뭔가 얼마나 기댈 사람이 없었으면 진진이한테 이렇게 큰 일을 떠넘기고 갔을까 싶기도 하고, 좀 여기서 나오는 게 모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있는 집에서 살았어도 누군가에겐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평탄해서 너가 뭐가 힘드냐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평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죠, 이 힘듦이라는 게. 오히려 정말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부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이거 여기 보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그 이모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이제 이모 언니죠. 어머니도 와가지고 막 오열하고 숨이 끊어질 듯 애잔하게 울었대요. 몇 번이나 실신하고.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나는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했다. 진진이도 이모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한 거 말고는 내가 알고 있는 이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이제 죽음을 선택한 것조차 이해가 될 정도로 이모를 사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영규와 장우가 있잖아요. 진진이가 이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되게 생각에 잠겨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장우랑 결혼하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규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이 결말이 모순이라는 말에 되게 걸맞는 것 같아요. 이거조차도 너무 모순이야. 왜냐면 본인이 느꼈잖아요. 이모가 세상을 왜 떠났는지도 알고 뭐 좋든 싫든 바쁘게 살면서 그 심심할 날 없는 삶을 산 엄마를 동경하면서 세상을 떠난 이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간 거잖아요. 이거조차 너무 모순인 거죠. 이 결말까지도. 결국에는 이모랑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말까지 모순이라는 이 단어의 이 제목에 너무 잘 맞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줄이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진이는 평탄치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연기를 선택한 거일 수 있죠. 그렇죠. 진진이한테 없었던 걸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가난한 삶은 미래 불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가요. 진진의 선택이. 저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응원하지 않았던 결말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쵸. 애초에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쵸. 이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되게 모순이죠. 모두의 선택이 진짜 이해가 가요. 그렇게 없이 살았던 어머니는 잘 살았는데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산 이모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사랑을 느꼈던 진진이가 사랑을 느꼈던 남자는 장호였는데 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연규랑 결혼을 또 하게 되고 진짜 삶이 어렵죠. 그렇죠. 진진이가 장호를 선택했다면 행복했을까요? 근데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진이가 연규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행복했을까는 모르겠어요. 사실 원하는 삶이고 부유한 삶이어도 그거랑 행복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영규가 그냥 진진이를 그냥 좋아한 것도 아니고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좋아한 게 아니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진진씨 안진진씨 뭔가 진짜 저 읽으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도 되게 많은데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또 이게 안 나오네. 제가 보면서 뭔가 되게 막 와닿았던 것도 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또 장우가 또 진진이 데려가가지고 이제 형을 되게 아낀댔잖아요. 형이랑 이제 형수님이랑 막 소개도 시켜주고 막 그 동서라고 막
부르면서 막 진짜 결혼할 것처럼 막 그랬는데 그것도 또 마음도 아프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뭔가 먹먹하더라고. 장우가 좀 마음이 아파요. 장우 선택강이 바랐지만 제가 진진이가 된다면 장우한테 확신을 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해해요. 이거 여기 있다, 여러분. 찾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팬미팅 했잖아요, 2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모순을 읽다가 여기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모순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는 이런 말을 알고 있다. 인생은 짧다고. 그러나 삶 속의 온갖 괴로움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와,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인생이 너무 짧은데, 왜냐면 이게 또 관통하는 말인 게, 괴로움, 엄마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모의 인생엔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인생은 되게 긴데 이모는 짧게 간 거잖아요. 짧게 살다가. 근데 이걸 봤는데 뭔가 와, 그렇구나 하면서도, 근데 인생을 길게 만드는 게 사랑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스모는 괴로움 때문에 인생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또 준비해갔죠. 팬미팅 때 말해야겠다, 요 엔딩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모선에서 본 말이었어요. 268페이지. 아버지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직접 보시길 제가 권장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심오하죠? 심오하지요? 우리 코스모는 인생을 길게 만드는 게 사랑이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독서 모힘은 끝이 났고요. 12시 40분이야. 우리 이거 1시간 했어요 벌써?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1시 안에 끝낼게요. 짧게 또 하고, 2주년 팬미팅 일단 너무 행복했고, 뭔가 2주년, 또 2주년이라는 게 사실 뭔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2주년 엄청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주년 때만큼. 왜냐면 1이라는 숫자보다 2라는 숫자는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2주년 뭐 당연히 코스모한테 너무 고마운 날이고, 하지만 그냥 2주년 팬미팅 하는 게 난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팬미팅 하다 보니까 2주년이 또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시 생각이 들었고, 또 하면서도 저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냥 무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2주년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 좀 팬미팅을 하기 전이랑 후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요. 또 제가 MC를 또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거 있었어요. 조금 서운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등장하는데 그 소리를 안 질러줘서 조금 그건 서운하더라고요. 그치만 그 이후로는 아주 재밌게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요. 그 이번에 전화하는 그게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했으면 좋겠고. 뭔가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추억에 또 청춘스타 그거 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뭐 했지? 쉐이크메이크도 처음 본 코스모도 많을 거고 피르에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그쵸? 저희가 곡이 새삼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노래들이. 그래서 2주년 일본 팬미팅에서도 팬미팅을 하는데 무대가 좀 많을 예정이에요. 그 한국보다는. 근데 코스모들이 보고 싶어 했던 무대가 있을 예정이에요. 부금이 너무 슬픈가? 뭐게요? 멜로디요? 멜로디요? 멜로디일까? 멜로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멜로디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멜로디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노래 아니더라도 뭐 옛날에 했던 노래들이더라도 저는 약간 뭐 산소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산소너 같은 노도 좋아하고 러브샷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커버 무대는 아니면 막 뭐 늑대와 미녀나 옛날에 또 뭐 DNA Y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 멜로디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멜로디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 언젠간 또 멜로디 하지 않을까요? 저도 멜로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멜로디 3절 되게 좋아해요. 그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말기로 해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기로 해요. 여기 음이 다르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말기로 해요. 스포 무슨 스포로 했길래 로빈이가?
상남자? 상남자 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영원히 함께 하기로 해요. 이거다. 나 산소나 하고 싶은데. 노래를 들리셨어요? 산소 같은 너. 어쨌든 2주년 팬미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일본 팬미팅도 한국도 너무 재밌었어요. 산소는 좋죠. 자, 나이보다 좋지.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 되게 길게 했는데 뭔가 보다가 주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보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읽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감동이었어요. 좀 감동이었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은 급류로 하겠습니다. 급류. 제가 보면서 아주 펑펑 울었던 소설인데, 급류 꼭 읽고 오세요, 여러분. 급류 꼭 읽고 오시고,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내일 진짜 2주년이에요. 오늘 8월 8일이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이렇게 저희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9일날 또 제가 또 마음을 담은 편지를 또 선물해 드릴 테니까, 다음 모이면 아마도 일본 갔다 와서, 일본 팬미팅 끝나고 한국에 와서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른 자고, 늦은 시간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요즘 보이즈 플래닛 2 하는데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보는 거 아니죠? 막 한눈 팔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약속해요. 알겠죠? 제가 보고 있어요. 인사만 봐야 돼요. 알겠죠? 안녕. 잘 자. 나도 자야겠다, 가서. 나도 사랑해. 안녕. 끝. 이거 또 안 꺼져. 이렇게 이 곧 아마 꺼질 거예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꺼지더라. 안 꺼지니 왜? 꺼진 건가? 아니죠. 나 진짜 핸드폰 바꿔야겠다. 왜 안 꺼지는 거야?